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엄마를 부탁하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소파 방석을 들고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대치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저놈이 나를 엄청 때렸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시작됐습니다. 말이 3년이지. 3년은 정말 매일 악몽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매 국민참여재판입니다. 20화 주제는 부모님 간병은 내가 했는데 유산은 오빠가 다 가져갑니다입니다. 간병은 내가 유산은 오빠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야 합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이것이 이번 20화 주제입니다. 어머니 병수발 들으며 제가 정신병 약과 우울증 약을 매일 먹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병간호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손발을 내저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 했더니 어머니가 기물을 부수고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셔서 도저히 더 이상은 입소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께 약속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병수발 들겠다고. 그 약속을 믿으셨던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면서 배신감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본인한테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커리어가 쌓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던 그 소중한 시기에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결혼도 미뤘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간병 때문에 시간을 못 내다 보니 몇 번의 어머니 병 간호를 함께 하던 그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약속했던 결혼마저 포기하고 다른 꽃을 찾아 나비가 되어 제 곁을 떠났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들어가는 꽃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친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맨날 아픈 얘기만 하니 전화 받는 것조차 주저들했습니다.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3년 동안 딸의 세상은 병원과 집 두 곳뿐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그 지난한 3년 동안 오빠는 어디 있었습니까? 명절에 잠시 한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이 다녀간 것조차 모르는 중증의 단계로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장례식장 상주 자리에서 손님 맞이하며 그동안 어머님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 하는 모든 칭찬을 다 가로채 갔습니다. 내가 했는데 그 고생 내가 했다고. 저 칭찬 내가 들어야 하는데 엄마가 다 알고 있는데 장사 치르는 내내 미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더니 유산 분배 자리에서 제일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딸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오빠에게 양심이란 것은 없는 건가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두렵지도 않을까요? 사연 공개. 유산은 오빠가 다 가져갑니다. 부모님 유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신도시 땅 일부, 예금도 어느 정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동등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 장남이 잘 살아야 동생들을 보살펴준다. 그러니 장남한테 더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아닌데. 엄마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인간입니다. 새언니는 더하고 3년 동안 어머니 병 간호하는 내내 내미는 손길 한번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미움의 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빠라는 가족의 소중함이요? 그건 이미 저쪽에서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엄마의 그 유언을 들고 나왔습니다. 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 뜻이니까요.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어야 합니까? 3년 동안 딸이 쓴 돈이 있습니다. 간병 비용, 병원비 일부, 약값, 교통비, 밥값, 딸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적금 깼습니다. 부모님 드리려고 모아둔 돈도 썼습니다. 그럼 오빠가 낸 돈은 얼마입니까? 명절 용돈 몇 번.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공평한 분배입니까? 딸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이 오빠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줄 게 아니라 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세상이 이래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우리가 딸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요. 부모님이 원하신 거라면 자식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장남이면 장남이 맞는 겁니다. 딸이 간병한 건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식 도리로 한 겁니까? 간병의 현실, 아무도 모릅니다. 간병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2시에 눈이 떠집니다. 부모님 기저귀를 갈아야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합니다. 새벽 4시에 또 깨야 합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합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아침이 됩니다. 세수 시켜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립니다. 병원 가는 날은 더 바쁩니다. 휠체어 밀고 버스 타고 대기실에서 2시간 기다리고 진료받고 처방전 받고 약국 들러서 약 타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차려야 합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3년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10만 원 이상입니다. 3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하면 수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으로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오빠, 내외였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사실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여동생의 착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 큰 짐을 고스란히 여동생 어깨에 올려놓고 어머니 사후 유산을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유산을 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딸은 이걸 공짜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했습니다. 오빠 내외는 이 중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단 하루도. 그러면서 유산은 더 받겠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냅니다. 이 천하의 못된 오빠를 단죄할 방법이 정녕 없습니까? 잠깐요. 딸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누가 총을 들이댔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의 결과를 이제 와서 보상으로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볼장 다 본 얘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막장으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잡자는 겁니까? 장남 문화. 이 불평등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이 아프다는 얘기가 들리면 딸은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오빠는 바쁘다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결혼했으니 새언니라도 나서줄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빠가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님께 새언니가 저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딸이 바쁘다고 하면 오히려 새언니가 나서서 눈치를 줍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남이라고 하면서 딸이 해드려야 어머님 마음이 편하다며 아픈 부모님 뒤처리를 교묘하게 딸에게 떠넘깁니다. 명절을 봅시다. 딸은 사흘 전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빠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봅니다.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또 딸입니다. 힘들다고 할 때를 봅시다. 오빠가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다들 애쓴다, 고생한다고 위로합니다. 딸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부모님도 나이 드셔서 힘드신데 스스로 집안을 위해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요령을 피우려고 드냐며 한껏 나무랍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고 딸만 보이십니까? 그 눈에는 초점이 이미 흐트러졌나요?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만약 당신에게 딸이 있다면 당신 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실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 아들이 저렇게 한다면 당신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변의 간교한 말과 감언이설에 반쯤은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말은 안 해도 내리꽂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 복합적인 힘들이 작용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딸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것. 요즘 시선으로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말입니다. 그 무언의 압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3년 간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들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3년을 간병한 건 딸입니다. 그런데 유산은 오빠가 더 받습니다. 희생은 딸이 하고 결실은 오빠가 가져갑니다. 이게 정녕 맞는 겁니까? 진짜로 당신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모든 불평등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아들 선호 사상입니다. 대놓고 차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데 은근히 차별하는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딸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잠깐요. 이게 꼭 부모님만의 잘못입니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온 구조입니다. 부모님도 그 구조 속에서 사신 겁니다. 그 구조를 바꾸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딸의 분노. 내 청춘이 거기 있습니다. 3년 병수발 뒤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 딸은 시든꽃이 아니라 할미꽃이 됐습니다. 38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승진도 하고 감투도 달았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최대 행복 최고 존엄의 순간들을. 딸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직장도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는 헐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아둔 돈도 병칠에 뒷감당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커리어도 끊겼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5, 36, 37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새벽 기저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처방전 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스스로를 헌신한 값이 오빠 유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딸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빠는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유산도 더 받습니다. 딸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적게 받습니다. 희생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잠깐요. 오빠 입장에서도 한번 봅시다. 오빠도 나름 힘들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부모님 병원비도 일부 냈습니다. 집사람 눈치 보느라 힘들었습니다. 간병을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 오빠 잘못입니까? 제 아내가 동생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동생이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 할 줄 알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당신 그렇게 말할 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미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더 분합니다. 법적 현실,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법에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1008조의 2항,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는 상속분 외에 추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간병을 한 딸은 법적으로 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법정에 서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증거 수집하고 몇 년을 싸워야 합니다. 이기더라도 남는 게 무엇입니까? 돈은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남습니까? 오빠와의 관계는 남습니까? 명절에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소송으로 가면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딸들은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불공평해도 참습니다. 그 참음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그게 더 잔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 말고 가족끼리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후에 싸우는 것보다 생전에 합의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뒤집겠습니다. 이건 저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딸이 간병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접고 결혼을 미루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빠가 명절에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누가 모실 겁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유산은 어떻게 나눌 겁니까? 미리 얘기해 두셨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지금 이 대화를 해두십시오. 나중에 싸우는 것보다 지금 불편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집, 딸도 아들과 똑같이 키우십시오. 교육을 똑같이 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고요. 아직도 그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니까 딸들이 간병하고도 유산에서 밀리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들이 잘합니까? 딸이 잘합니까? 열에 9은 딸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 괜한 트집 그만 잡으시고 이 문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간병한 딸, 명절에 얼굴만 비친 오빠, 유산은 장남인 오빠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간병한 딸의 그 숭고함에서라도 딸에게 유산을 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착한 딸이 유산에서 차별받아야 합니까? 딸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아니면 이게 원래 우리 문화입니까? 부모님 장남 선호 사상이 만들어낸 이 불평등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딸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 여러분의 댓글이 그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댓글로 판결 내려주십시오. 기여한 만큼 가져가야 한다. 무죄, 원래 그런 거다. 우리 문화야. 유죄, 이 영상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 또는 특정 부류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토론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니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댓글로 자유로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야매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